특히 가격 동향조사 같은 거는 호가가 굉장히 많이 반영되는 건데 그 동향조사를 토대로 어떤 정책으로 쓴다거나 한다는 거는 완전 넌센스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초안 같은 거를 할 때 동향을 쓰거나 하는 거 정말 넌센스인 것 같고 실거래 지수 베이스로 다 그런 거를 다 전환해 가지고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오늘은 주택시장에 관련한 통계를 좀 얘기를 할 건데요. 통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실거래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12월인데 왜 갑자기 10월 실거래 지수냐 이러실 수가 있는데 10월 실거래 지수가 45일 지나서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10월 달께 나왔습니다. 근데 이걸 보시면은 차트로 제가 19년부터 쭉 그려봤었는데 올해는 한 6월부터 9월 사이에 상당한 강세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이후부터는 가계대출 규제를 하면서 조금 횡보세에 있습니다. 전고점은 보시는 것처럼 21년 말이 전고점이었고요. 지수로는 이렇게 완전 급락을 했다가 20% 이상 급락을 했죠. 급락했다가 이제 서울은 빠르게 회복을 했습니다. 지방을 보시면은 지방의 실거래 지수는 사실 거의 변화가 없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특례 보금자리론 때문에 약간 회복을 했지만은 사실은 고점에서 조정받은 폭은 지방이 서울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누적으로는요. 원래는 하락폭은 서울이 더 가파랐는데 회복을 못하다 보니까 지금 조정폭이 조금 큰 그런 상황이고 과거에는 이렇게 대출과 함께 시장 실거래 지수가 그냥 정비례하는 관계가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상관성이 굉장히 깨졌고 지방에 대한 그런 비선호가 상당히 높다. 이거는 이제 부동산원 통계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실거래 가격 지수라는 거는 이제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S&P 지수 같이 소위 주택시장을 지수화하는 건데요. 이게 10월께 보시는 것처럼 12월 16일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5일밖에 안 된 거고요. 굉장히 그냥 따끈따끈한 그런 일주일밖에 안 된 거라서 따끈따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늦게 나오는 게 조금 의아하죠. 그런데 10월 것만 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11월 것 전망치도 조금 담고 있습니다. 더 장기 시계열로 아파트 실거래 지수를 보면은 06년부터 쭉 그어놨는데 그래서 06에 있는 레벨이 이제 지수 기준 60이었다가 이게 지금 쭉 올라가가지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140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걸 보시면은 주택 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죠. 60에서 120이 되면은 이제 더블이 난 거고요. 140까지 가면은 이제 한 2.3배 정도가 올라간 건데 5억짜리 집이 있다면은 2.3배는 한 11억 5천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06년에 서울에 한 5억 원 정도 되는 집은 지금 지수 평균으로 한 11억 5천 정도 12억 정도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개별 주택들은 이거보다 좀 더 지수가 높아져 있는 것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수 발표할 때 11월에 대한 예고치도 발표하는데 소위 잠정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이걸 보는 거거든요. 11월에 대한 그런 결산은 안 끝났지만은 이제 그 중간 결산 정도를 해가지고 이제 올리기 때문에 11월에 대해서 잠정을 알 수가 있는데 전국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아파트 매매 실거래인데요. 전국이 0.05인데 11월에 마이너스 0.45로 상당한 하락폭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0.01인데 마이너스 0.51을 이렇게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1월 달 실거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수상으로 봤을 때는 꽤 큰 그런 하락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10월과 9월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 지수에 큰 변화가 없었는데 11월은 이렇게 조금 높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지방은 10월 실거래는 오히려 좀 더 전월비 괜찮았었던 것 같고요. 11월은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약간 약세장으로 진입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민간 통계인 KB 데이터 허브가 있죠. 이것도 그 KB 국민 인증서를 가지고 로그인을 하면은 KB가 제공하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다 보실 수가 있어서 보시는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도 매매가격 지수를 발표하는데 월간 기준이고 여기는 22년 1월을 지수 기준 100으로 잡고 있습니다. 22년 1월. 22년 1월이 생각해 보시면은 주택가격 가장 비쌀 때니까 그때가 100이고요. 100이고 현재 서울이 93이거든요. 11월 기준으로. 그러니까 고점에서 한 7% 정도 빠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1년에 명목 전고점을 완전 뚫는 건 아니에요. 코스피로 환산하면은 뭐 한 3,000 갔었다가 지금 이제 한 2,750 정도? 이 정도 된 상태에서 지수가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개별 종목은 뭐 위아래로 이제 너를 띄고 있겠지만은 지수 레벨은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KB 매매 가격 지수를 보면은 10월 대비 11월 달도 살짝 오르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원의 그 11월 전망치는
이제 마이너스로 빠지는 걸로 나오는데 KB의 매매 가격 지수는 11월 달도 좀 오르는 걸로 그렇게 기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얘네도 아직 완전 확정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11월에 실거래가는 결국은 이제 2달 정도의 그 기간을 두고 처리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데이터가 조금 늦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1월 서울 소폭 플러스로 나오는 거죠. 사실은 지난달에 그러니까 9월 달께 나왔던 11월 16일 경에 제가 이제 헤럴드 경제하고도 이런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거기 나가서 9월 실거래를 받아보고 10월 그 잠정치가 마이너스 나오니까 10월 잠정치 마이너스가 좀 확대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10월 확정치가 마이너스는커녕 플러스가 나와버렸거든요. 그래서 11월에 대한 그런 잠정치도 지금 마이너스로 부동산원이 다 말하고 있는데 확정치는 제 왠지 느낌인데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원에서 하고 있는 이 잠정치 전망이 너무 보수적이라는 생각을 지금 한 2달 연속 하고 있는데 차제에 오늘 또 말씀드리게 된 거고요. 부동산원은 이제 가격 관련해서 통계를 3개 주고 있습니다. 주간으로는 가격 동향, 그러니까 동향은 호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월간으로도 가격 동향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월간 가격 동향 통계가 지금 통계 조작이다 막 이런 이제 논란이 있는 거고요. 월간 실거래 지수는 실제 거래된 그 주택 거래 가액을 토대로 지수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조작 논란에서부터 자유롭고 나름 굉장히 공신력이 있는 미국의 케이스 앤 슐러 같은 그런 지수가 되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월간 실거래 지수를 그려가지고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총 실거래 지수는 주식시장 지수 개념이기도 하고 이걸 전망치는 중간 집계 성격인데 다만 전망치가 너무 보수적이다 보니까 이게 전망을 굳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부동산원은 이제 전망은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전망은 아예 오히려 시장에 좀 더 왜곡을 갖고 오는 것 같고요. 실거래 지수 발표 시점을 제도를 좀 고쳐가지고 좀 더 신속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부동산 거래가 일어나고 나면은 등기까지 걸리는 행정 소요일이 있긴 하지만은 그거를 또 뒤에 인터벌 시간을 한참 두면서 나중에 올리라고 하면서 생기는 거래에 이상한 관행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래가 일어나면 거의 곧바로 올리도록 해서 45일씩 걸리도록 만들기보다는 이제 이 차제의 제도를 한번 정비하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요. 특히 가격 동향조사 같은 거는 호가가 굉장히 많이 반영되는 건데 그 동향조사를 토대로 어떤 정책으로 쓴다거나 한다는 거는 완전 넌센스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초안 같은 거를 할 때 동향을 쓰거나 하는 건 정말 넌센스인 것 같고 실거래 지수 베이스로 다 그런 거를 다 전환해 가지고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실거래 지수도 이제 저희가 미국의 케이스 앤 슐러 지수를 종종 보지만은 그 케이스 앤 슐러도 거의 대도시를 중심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막 구 단위로 다 쪼개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별로 아파트 거래가 없을 때는 또 자기적인 판단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시장도 아닌데 왜냐면은 지수라는 거는 어떤 정말 종합적인 시장을 보여주는 건데 그 시장이라는 게 부동산이 막 정말 구 단위로 칼같이 구분되는 거 아니고 생활권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한국은 쓸데없이 복잡하고 세분화된 그런 통계를 또 너무 잦은 빈도로 특히 주간으로 하는 거는 아예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빈도로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고쳤으면 좋겠고요. 민간인 KB는 알아서 하면 되죠. 근데 부동산원은 공적인 그런 통계를 제공하는 건데 여기서 주간 단위 통계를 낼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되면은 불신만 쌓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통계 시스템을 한번 싹 다 정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10월부터 이제 주택시장이 조금 안정세로 진입을 했고 11월에는 어쨌든 부동산원을 이용하면은 좀 약세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지만은 또 지금 12월 찍는 날짜 기준으로는 계엄과 탄핵 전국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가격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사 판단이 필요한 시점인데 이런 시점에서 통계를 뭘 봐야 될지 좀 헷갈린다는 거가 저한테도 굉장한 스트레스인데 아마 주택을 구입하거나 뭐 아니면 매도하거나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에게도 좀 상당한 스트레스일 것 같아가지고 차제에 이런 제도를 손보시는 분들이 이 방송 보고 계시다면 빨리 고쳤으면 좋겠고요. 국민들 불편하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